네, 184페이지 29번 문제. 네, 동시이행이 나오면 각 반드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행 지체입니다. 아셨어요?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 있으면,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최불의 이행 불능과 한 세트. 그게 후발적 불능의 3개예요. 무슨 불능? 그럼 그 반대쪽에 또 뭐야? 무슨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가시고, 일부 불능은 뭐예요? 4번에 뭐예요? 담보책임 가서 물건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 제목을 자꾸 연습하세요. 제목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내용을 채워가면 다 내게 돼.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 없으면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디서 붙으면 모르잖아. 특히 법은 그래. 그러니까 제목이 어느 법을 공부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야지 이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면 공법 때문에 미칠 거예요. 막.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법인지 나중에 보면 막 정신이 없어.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하게 되면 무슨 법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쪽쪽쪽쪽 뭐 한다? 항상 어느 법인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공법도 잘하는 방법은 매일 하면 되잖아. 이 법, A법, B법, C법 해놓고서 뭐다? 그 법 관련된 것을 계속 뭐 한다? 벽에 붙여놓고 그걸 한 번씩 계속 뭐 하는 거 읽어보라는 얘기야. 집에 벽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거 공법의 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법 관련 얘기들을 붙여놓고서 그걸 계속 보면 되잖아요. 이쪽은 또 무슨 벽? 민법의 벽 해놓고 틀린 문제 딱 붙여놓고 이게 왜 틀렸을까? 그거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 그것 때문에 틀렸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여러분 가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막 헌금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일요일은 죽어도 장사 안 하는 분 있죠? 오직 그날은 뭐 한다? 쉬어. 그날 장사하면 돈 벌 수 있으면 불구하고 쉰다니까. 그리고 번 돈 딱 10조에 딱 내지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냅니다. 아시십니까? 왜 즐겁게 낼까? 아니 그 사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도 뭐하다? 기뻐서 낸단 말이야. 억지 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왜 돈을 저렇게 내나? 체험이 있으면 뭐 한다? 다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이 없으니까 뭐야 자꾸? 화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모의고사 점수를 봤는데 점수가 높았다. 그 점수인가 지금? 아니야 그 점수. 몰라 그 점수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특히 7월 8월 가가지고 아 민법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뭐야 민법이면 80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월달 가서 이제 뭐 하겠다고 이제 1차 민법 됐으니까 이제 민법 안 하고 이제 2차 공부한다고 죽어라고 2차 공부해. 2차는 합격했는데 1차가 민법이 떨어졌어. 꽝이야. 민법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뭐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수업할 때 하나만 얘기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려요. 처음엔 정신 없었지. 지금도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은 뭐예요? 종합적으로 문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 저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융합형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치권도 그냥 외우면 안 되잖아. 맨날 제가 뭐야 점유, 채권, 무슨 권? 유치권 그 연습했잖아요. 부속물은 왜 유치권이 안 돼요? 부속물은 왜 안 돼요? 그 물건과는 별개 거다니.
아니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합물은 그 물건과 같지. 부속물은 그 물건과 별개의 것이지.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부속물은 지 거 아니야? 지 거. 지 소유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소유자가 자기가 유치권 행사하면 그냥 자기 점유하면 되는 거지. 그 원리를 가지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경매 공부할 때 지상권, 법정 지상권 얘기, 유치권 얘기 다 들려. 근데 암기한 사람은 다시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라는 얘기가 천천히. 안 늦었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아시세요? 하루에 하나씩. 며칠 남았어요 지금? 또 100일치 먹을 거지 또. 먹는 날은. 또 안 먹는다고 공부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건 때가 오면 뭐 한다? 그러다는 또 하는 거 뭐 누가 또 오겠지 또 뭐 떡 가지고 오겠지 또. 아시세요? 네, 29번 갑니다. 동생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이거는 채권, 저당권 등기와 똑같죠. 채권, 저당권, 주종 관계에 있으니 채무 변제하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하죠?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죠? 기억은 부정성 때문에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죠? 채무 변제가 선 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 기억 지문이 만약에 맞다면 동생 관계면 채무자는 네가 등기 말소해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항변권 있는 동안은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지연이자가 안 붙어. 등기 말소해줄 때까지는 지연이자가 안 붙어. 아시세요?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나중 의무지.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잖아.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이행지체에 빠지니까 채무 변제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따닥따닥 붙을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뭐가 되면? 네,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권 범위 뽑아가야 되겠죠. 지연이자가 3년치가 나왔어.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 1년치만 가지고 갈까? 1년치면 못 가지고 가. 아시세요? 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이건 특별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택 임대차하고 어디 임대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아셨어요? 이때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여유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전혀 여유가 없어. 임차인이. 어디 나갈 수가 없어. 반드시 그 주인도 보증금 받아야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할 수 없지. 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변변 무슨 관계 있죠? 동생 관계 있죠. 경매 들어갈 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집어넣죠.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 집어넣어서 경락대금 들어갔어. 뭘 갖췄으면 확정 일자가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고 나가면 되지. 여유가 없을 때요. 근데 그나마 좀 뭐가 있으면 이사 갈 능력은 돼요. 그럼 그렇다고 또 이사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제도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를 하고 기재했죠? 그 다음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이사 갔죠? 이사 가는 순간 이미 주인은 이행지체가 되는 거지. 비워줬잖아. 그럼 지체된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뭐 내놓으라고 보증금 발행하니까 또 주인이 또 터진 입이라고 또 얘기하지. 뭐라고? 야, 등기 말소될 거 아니야. 이게 할 거 아니에요. 법원 판사가 뭐라고 그래? 너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에 따라서 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 아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뭐고?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이행 의무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게 판례 태도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입니다. 디귿 계약 해지란 각 당사자 원상 회복은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리을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 그러니까 이편 물건 전세권에서는 변변 있을 때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려면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지. 반대 의무 이행해야 되겠지. 그 두 가지야. 뭐 반환 플러스 말소 승기 서류를 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왜? 특별법이니까. 그러니까 일반법에 뭘 준 거야? 예외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특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자꾸 시험 조문이 자꾸 뭐예요? 많아 자꾸 예외를 정해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같이 묶으면 안 도망가. 일반법은 뭐에 빠뜨려야 돼? 변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지. 근데 무슨 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잖아. 됐어요? 29번 잘 기억하세요. 네, 동생 관계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네, 넘기시고요. 32번 가겠습니다. 이제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얘기.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체가 뭐가 됐다? 수용되었다. 이거 아까 했던 문제인데 중복된 모양이네. 아까 했던 문제예요. 중복된 문제입니다. 자,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뭐 했다? 매각했는데 인도전 병방화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딱 이거네.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이죠. 자, 2번 보시면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뭐야?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네. 자, 3번 같은 경우는 갑은 을한테 체불을 이유로 하면 논리가 안 맞죠. 또 네 번째는 매도 담보 책임을 진다. 관계가 없죠. 또 다섯 번째는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계 없잖아요. 양쪽 다 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아, 이게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위험, 부담.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우측에 39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뭘 위한 계약이요? 생명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였다. 자, 대금은 보통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을이 갑한테 주는 거죠. 이런 보통 계약인데 갑이 요청해요.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좀 주라. 그래서 을이 뭐야?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보통 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 들어가는 것이 뭐다? 제3자간 계약.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7월 1일 날 계약하고 7월 15일 날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7월 며칠 날짜가 오면 7월 15일이 되면 당연히 누군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병은 수익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을한테 해야 되겠지. 1번 뭐라고 됐어요?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 표시 상대방은 이렇게 내면 답을 맞히는데 이제 요약자 낙점부터 얘가 누구야 또? 갑이 뭐 한 사람? 요청한 사람. 을은 뭐 한 사람? 낙약자. 이쪽은 무슨 자? 수익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갑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누구요? 을. 그러면 자신이 권리가 발생하죠. 그죠? 이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에요. 이미 계약은 뭐 했고? 성립했고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2번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슨 요건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이 계약의 성립 요건 관계가 없겠죠. 세 번째, 낙약자는 유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무엇으로? 그러니까 을은 무슨 계약의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가서 병한테 뭐 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을은 어디에 문제 가지고 이 갑병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을이 관여할 바 아니죠 뭐. 이 갑병의 문제 가지고는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는 없다?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계약이 나와도 이것도 전형적으로 답이 딱딱 떨어지는 지문이기 때문에 가서 기출문제 풀면 그대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 낙약자는 유약자 갑과의 계약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익 의사 표시한 제3자는 낙약자의 뭐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는 것?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 의사 표시했는데 을이 뭐를 하지 않으면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자, 채불 들어가면 일단 해제란 말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할까? 유약자 갑이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을한테 하면 되겠죠? 자, 병 수익자죠?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어요. 해제는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기억하세요? 수익자는 뭐예요? 시어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3자는 계약 유약자 원상회복. 그래서 계약복 가면 아까 이상한 거 있었죠? 표. 네? 응? 이게 뭐예요? 자, 다섯 번째 수익 의사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 유약자, 낙약자 합의만으로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한 후 갑, 을이 다시 변경시키면 안 되겠죠. 수익 의사 표시 전이면 뭐 할 수 있지만 변경시킬 수 있지만 권리가 발생한 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네, 다음 페이지 41번.
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병의 수익 의사표시 이후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아까 똑같죠. 문장은 대금은 이제 을이 누구한테 기억 갑과 을이 매매대금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더라도 그 효력은 병한테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 본문에서 문제에서 수익 의사표시를 한 이유라고 돼 있죠. 수익 의사표시 이전이면 뭐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감액할 수 있죠. 그럼 뭐 했기 때문에? 수익 의사표시는 감액 안 되겠죠. 그럼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병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는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병은 수익자일 뿐이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 끼어들어서 4번, 3번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습니다. 세 번째, 을 기망에 의해서 을이 갑을 뭐 했다고요? 기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착오 여부는 누구 기준 판단한다? 병 기준 판단해요? 갑 기준 판단해야 돼요? 기망당한 사람이 갑이니까 계약 당사지 누구? 갑 기준 판단이지 병이라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늘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 매매 계약을 뭐요?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이 착오했다 그랬죠? 그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3번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태양할 수 없다. 질문합니다. 이 병은 우리가 차고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문장 구조가? 차고는 이렇게 돼 있죠. 네? A, B로 할게요.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라면? 차고면 이 3번이죠. 출발이. 그죠? 그럼 뭐죠? 취소, 원인, 소멸, 전, 차고 상태에서 법률 해안으로부터 몇 년? 10년.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추인 기준 3년 내 뭐 해서? 취소해서 2번 만들죠. 그죠? 근데 법조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도 만들 수 있더라도 이 건너간 자가 있죠. C가 뭐라면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죠. 누구는 보호받는다.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죠. 이때 이 선의 C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 계약 있죠. 계약. 이 계약 뭐 호, 뉴, 페이스일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자요? 107, 108, 109, 110조 전부 다 단통 착사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면서요. 그럼 선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계약 체결 후, 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병 있죠? 이 병은 계약 체결 후 나타난 자입니까? 이 안에 있었던 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단통 착사 2, 3위 해서 거쳐 들어간 누구? 선이 제3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의사표시 단통 착사 선이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갑은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효과 그대로 주장해도 관계가 없죠. 무슨 자가 아니다? 의사표시 선이 제3자가 아니죠.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했으니까 그 무효 가지고 당연히 이자도 뭐요?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특히 통정에서 주로 많이 내. 통정 의사표시의 선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죠. 이때 이제 뭐요? 가장매매. 이게 만약에 무슨 매매면? 가장매매면 이건 무슨 자가 아니야? 선의 3자가 아닙니다. 41번.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1쪽에 이제 42번이 채무불갱 그 조문 그대로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이행 지체 있죠? 이행 불능 있죠? 지체가 왼손이고 불능이 뭐 오른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법정 해제 들어가고 548조가 원상회복 들어가고 551조가 손해배상 들어가죠? 아까 지문 중에서 548조 2항 전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뭐 한다? 아까 계약 해제가 되면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다 하더라도 뭐만큼은 대금은 동시행관계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뭐 붙여줘야 돼요? 이자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가 아니겠네. 원상 회복으로 돌려줄 이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받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가끔 이거 고쳐내죠. 다음 날 아니에요. 뭐다? 받은 날. 네, 그래서 42번 이행지체, 이행불능,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네, 5번 지문 보시면 해제권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장래돼서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해제는 제거할 제자고 해지는 멈출 지자죠. 그러니까 해제하게 되면 뭘 제거해야 돼요? 올라가서 계약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겠지. 해지는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가 뭐 하게 되면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래서 548조가 원상 회복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해지란 말이 있어요. 일방이 계약을 뭐 하면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뭐예요? 장래돼서. 장래돼서 뭐예요? 그때부터 앞을 보고 뭐 한다? 잃는다. 그럼 해지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4번을 전제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 유효죠 지금. 유효 이렇게 가다가 계약이 뭐하면 제거할제 하게 되면 올라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거할제자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죠. 소급적 소멸하죠. 그러니까 X하면서 지금 뭐야?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 말 나오는 건 당연하죠. 플러스 무슨 배상? 또 임대차를 체결했다 이야기죠. 자, 주택 임대차 체결했습니다. 차임 주기로 약속했어요. 자, 2기일까 3기일까? 주택 임대차 2기 3기. 일반법 임대차 2기 3기. 일반법 민법 임대차 2기 3기. 2기 특별법 주택 임대차 2기 3기. 2기 특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거 상기입니다. 그런 거 다른 게 아니고 계약갱신 요구권의 3기에 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해지 사유도 3기로 갖다 같이 맞춰버린 거야. 상가는 몇 기? 3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게 되게 되면 유효하다가 해지 했어요. 격지자 해지는 무슨 주의? 네? 왜 도달주의?
승낙 아닌 격지자는 111조 1항 도달주의. 그럼 도달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멈춘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지나온 건 유효지.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털고 가는 건 뭐라고 그래? 그래요.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무슨 배상? 손배 들어가겠지. 이게 뭐야? 그 해제는 뭐고? 그때부터. 이제 총칙을 기억해. 1번 추인. 처음부터 그때부터. 목소리 자신이 없어. 2번 추인은. 그러니까 무권 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 추인은 사실은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건 뭐고? 그때부터.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습니다. 물건 아직 안 물어봤어.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습니다. 물건 변동은 가등기 한 그때부터다. 본등기 그때부터다. 순위만 올라갑니다. 뭐만 올라간다?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A점 때 점유해서 20년 완성돼서 등기했어요. 네?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 점유 개시 시 처음부터. 그 이유는 그동안의 점유가 정상 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그때부터가 이 네 가지 가지고 해. 다음 중 뭐 소급표 있다 없다 할 때는 보통 넷 중 하나가 정답이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42번.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해제는 뭐다? 처음부터. 그 조문 구조가 여러분들 귀에 있다는 거. 어디 있다는 거? 귀. 544조, 546조, 548조, 551조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92페이지 44번 문제. 법정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을이 병수의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뭐 했으나? 매수했으나 갑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이주야, 이불이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니은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기 전 채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뭐했다? 또 이행하지 않겠다는데 최고할 가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최고할 필요가 없죠. D가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 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뭐요?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뭐였다? 지났다. 경관 지나버렸죠? 그러면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한번 최고할 필요가 있죠. 늘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 보증금 중도금 뭐 하면서 수수하면서 네, 전대차 보증금 반환 담보기한 갑이 담보물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않았다? 한번 독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뭐 할 필요가 없다?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49번 가겠습니다. 네, 49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네, 1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뭐한다? 반환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매도인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 이행 불능이죠. 매수인은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 채무 불이행이 포함되지 뭐요? 않는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뭐 할 수 없다? 법정 해제할 수 없다. 자, 이걸 좀 이렇게 엮어봅시다. 허가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는 1번 상태죠. 무슨 상태? 매매 효력 없습니다. 근데 협력 의무는 있죠. 협력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응? 지금 협력 의무가 있다고 했지. 있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지. 있으니까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있다고 했잖아, 지금. 있어요.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 허가 받으러 협력해야 될 거 아니야.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협력 의무 위반 시 뭐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제기할 수 있고 협력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이야기야. 아시습니까? 그러면 매수인께서 매도인이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네?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협력 의무는 네? 매매 계약의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뭘 문제 가지고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래 그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허가 지역 판례를 보게 되면 네? 협력 의무 뭐예요? 위반을 가지고 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야. 아시세요? 그 이건 뭐다? 부수적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것 가지고 본래 주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꽃가게 주인 과실러 결혼식 시작 전 배달해 주기로 약한 환이 결혼식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자동적으로 해제될까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3편 채권에서 계약법 있죠? 계약법에서는 당연 해제, 당연 해지라는 말은 없어요. 전부 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하시다고요? 그럼 정기행위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 해제라고 안 돼 있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기행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당연히 해제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뭘 해야지? 해제해야지 뭐가 된다?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할 때 말 한마디만 거기다 얹어 놓으란 말이야. 특약 달면 되잖아. 뭐라고? 늦게 오면 내 말 별 필요 없이 이 계약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끌고 가면 이길 수 있게끔 말을 뭐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 545조는 정기행위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42번 다시 가셔서 191페이지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있죠?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최고장 날리고 답이 없어. 근데 매도인이 다시 또 별도로 뭘 해야 되는데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당연 해제가 아니잖아.
그럼 다시 또 뭘 해야 돼? 아니 또 해제 의사표시를 별도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 해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당연 해제가 없고 뭐한다? 법 주문이 전부 다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 해제해야지 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최고할 때 거기다 조건 붙이면 되잖아. 상당 기간 동안 뭐 하지 않으면, 답변 없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 계약은 뭐 한다? 해제되는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딱 한번 날리면 되잖아.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빨리 달라고 최고점만 날리고 돈이 안 와. 그럼 또 매번 그 계약이 뭐 된 줄 알고, 해된 줄 알고 또 가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또 별도로 다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돼? 그럼 어차피 끝내버릴 것 같으면 최고할 때 거기다 뭐 붙여서? 조건 붙여서 하면 되잖아. 아니면 더 강력한 게 뭘까? 계약금 주면서, 뭐 주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매수인 중도금 미지급 시, 최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특약 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540 필요가 없잖아. 뭐 안 주면? 540도 필요 없이 그냥 자동 해제된다. 특약 유효 무효? 유효야. 그럼 중도금 안 주면 그냥 자동 해제되는 거야. 적절히 뭘 하게 되면, 말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내가 유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행위도 49번의 정기행위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다음 5번째 질문.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 원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 있기 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자, 해제가 되면 유효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죠? 해제 포인트였습니다. 둘이서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B점 때 을한테 등기 넘겨줬다 이 얘기야. 이 등기는 유효 등기죠. 자, 포인트는 이제 중도금만 줬는데, 뭐만 줬는데? 그러면 곧 이제 뭐만 주면 돼? 잔금을 안 주네. 잔금 안 주니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계약을 뭐 하죠? 해제하겠죠. 그럼 해제는 뭘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딱 제거하는 거죠. 이때 이 등기는 X일까 동그라미일까? 네. 이 등기는 X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무효 등기가 된다 이 이야기야. 해제하는 순간 이 등기가 을의 등기가 뭐가 된다? 이게 무효 등기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뭐 하는 순간? 과거의 등기 무효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X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무효 등기에 원래 뭐가 없어서 다 죽어야 돼 원래가. 근데 판례가 가슴이 아파서 누구는 보호를 하고 그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5번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네, 맞는 지문입니다. 제3자에서 뭐가 없다는 것? 효력이 없습니다. 제3자는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49번 정기행위 통으로 기억하세요. 3편 채권 무슨 법은? 계약법은 당연 해제, 당연 해지 없습니다. 당연 감액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실제 해제, 실제 해지, 감액 청구해야지 감액된다는 거. 전문상 얘기고요. 다음 195페이지에 51번 문제 체킹하시고 51번은 박스 하시고요. 여러 번 읽으세요. 판례 태도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합의 해제한 경우 해제 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하기로 뭐하거나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갑은 너한테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합의 해제했죠? 합의 해제는 서로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끝낸 거지. 그럼 합의한 대로 가면 되죠. 그럼 이 합의 해제할 때 통으로 기억합시다. 페이지 아까 191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럼 거기 42번 문제는 법정 해제의 얘기죠. 해제, 단독행위죠. 자, 그러면 펜 드시고서요. 548조 2항하고 몇 항하고 548조 2항부터 551조 손해배상을 박스한다. 이 항하고 뭐를 박스한다고요? 551조 박스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오른쪽에다 합의 해제에서는 안 쓴다. 어디에서는? 합의 해제에서는 뭐 하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551조가 이게 손해배상이죠? 네? 손해배상이죠? 548조 2항은 뭘까요? 원상회복 아니에요, 지금. 2항은 이자. 대금 이자 있잖아, 이자. 그래서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이게 가세요. 뭐 없다? 손이 없다. 원상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합의했죠. 원상회복 하겠지. 548조 1항은 그대로 들어가겠지. 제3자 권리할 수 없겠지. 근데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하고 손해배상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그렇게도 살아.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손이 없다. 바꿨어. 합의 해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똑같다고. 뭐는 합의 해제는 551조 선배 적용하지 않고 그냥 손이 없다 그러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 그러면 구조를 보란 얘기야. 548조 손 적용하지 않고 548조 1항은 들어가는데 몇 항? 그 대금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럼 무슨 해제는? 합의 해제는 당연히 손배 안 들어가겠지. 대금 이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됐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서 이게 손하고 이게 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문 연상을 하란 말이에요. 조문 없이 그냥 계속 책에다 손이 없다 하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뭐야? 뭐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의미 없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2차 과목.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막 헷갈리는 게 막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하는데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르게 암기시키니까 나중에 이 충돌이라 가지고 막 헷갈려 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뭘 보고서? 조문 보고서 딱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 가면 조문 던져놓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조문 몇 개 없어요. 손하고 뭐다? 손배상하고 그 548조가 1항, 2항이 있거든. 그 2항이 뭐예요? 이자. 그건 포함시키지 않는다. 손이 뭐예요? 조문 보면서 하란 얘기야. 그래야지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에 2번.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갑은 원상회복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되겠죠. 이 법정이자는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아니죠. 아까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생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체 책임 면제받는다고 그랬지. 근데 돈 돌려줄 때는 그 관계 없어요. 동생관계 있거나 말거나 뭐야. 돈 돌려줄 때는 반드시 받은 날로부터 뭐 하는 거야? 이자 붙여주는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럼 매수인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어? 그 이자 나중에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 계약 해제를 하였지만 등기 명의자가 아직 누구?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 등기하더라도 부당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 그 등기가 무슨 등기지만 무효 등기지만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해주지. 악일 때는 보호 안 해줍니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네 번째, 계약 해제였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제가 되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자동 복귀지. 자동 복귀는 뭐야?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갈 수 있지. 유인성. 무슨 성? 다섯 번째, 갑의 체불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뭐하노? 해제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을이 또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죠. 이건 스스로 논리 모순이죠. 아니 을이 지가 계약을 뭐 해놓고 해제했으면 계약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또 계약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 낙장불입이야.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귀책사유 있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해제했으니까 계약은 뭐 했다? 끝났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51번은 5문제짜리예요. 다 지문을 바꿔내면서 하나씩 다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해제 가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 51번에 있어요. 자, 한 문제만 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뭐 오해 못 올 거 뭐 있어. 자,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53번 가시면 거기 3번 지문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치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것이 나오도 법정 해제는 마치겠다 이 각오를 하는 얘기야. 법정자 뭐 가지고요? 자, 법정자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본인부터 얘기해 봐. 되게 미성자녀분 있으면. 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취소 원인, 소멸 전 추인할 수 있다. 또 생각해야 돼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모두 좋고 추인도 좋습니다. 이거 몰라서 헤매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 그 10년, 3년을 이해 못해가지고 뭐요? 헤매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 법정 대리인 나오면 다시 자, 법정 대리인이 전이 경담 양강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전부 일부 이행했고 이행 청구 했잖아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네?
그럼 취소, 원인, 종료, 전, 상태, 옆에 계신 법대가 하면 법정, 취인. 다음 법정, 지상권, 몸동작. 같을 때 법치 인정하죠? 그다음 법정 갱신 나오죠? 자동 갱신 나오죠? 그죠? 법정 갱신 되면 한 세트 용어가 뭐예요? 법정이 같이 돌아다니는 용어. 통고 기억하십니까? 자, 법정 지상권하고 헷갈리는 거 바로 일괄경매. 무슨 경매? X에서 시작합니다. 자, 법정 해제가 있겠네요. 그죠? 이것만 해도 5문제짜리야. 몇 문제짜리?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미피피 관계없이 무조건 할 수 있겠죠. 법정 대리 책임은 과실 책임이 출발이야, 무과실 책임이 출발이야? 무과실 책임이 출발이겠지. 부득이한 경우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아시세요? 가서 복대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대리요? 복대리 같이 연결돼 있고요. 법정 취인 비교되는 게 뭘까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없지.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원해서 추인할 수 있지. 이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 규정. 이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취소권 존재 관계없어. 하여튼 전이경담, 양강남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네, 그래서 5문제짜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정자 나오면 안다? 시험에 나온다 가정하세요. 네, 끝으로 54번 해볼게요. 해제권, 취소권 모두 옳은 설명. 그럼 해제권, 취소권 나오면 이제 여기다 뭐 그려놓고 뭐 1, 2, 3, 4지 뭐. 1, 2, 3, 4입니다. 그러면 원 그리면 일단 4번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네?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뭐예요? 이지, 이불하는 뭐예요? 왜 법정 해제일까요? 이건 뭐냐면 544조 조문 546조 법 조문 정한 해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3번 있죠? 출발 자체가 결함이 있어 없어요? 계약 당시부터. 이건 계약 당시 퍼펙트 유효한 거죠. 이건 계약 당시부터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결함? 미피피, 능력 없는 자. 2번째, 착오 상태. 3번째, 사기, 강박 상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조, 10조, 13조, 109조, 110조 이게 법정 취소라 한다. 아셨어요? 무슨 취소? 법정 뭐다? 취소. 이건 무슨 해제? 자, 그러면 계약 당시에 특약정한 해제할 수 가능합니까? 약정 해제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 건물 못 주면 이 계약 해지하겠다. 신축주 건물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말까지 뭐 하지 못하면 완성 못하면 이 계약 해지하니까 빨리빨리 완성해라. 특약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해제 가능하다? 무슨 해제 당연히 있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약정 취소. 특약 정하는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약정 취소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요거는 요 때만 쓰도록 해놨어요. 야, 특약정에서 이럴 때 취소했다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힘들면 여러분들 따당 땅이 뭐야? 아니, 함부로 총 쏘면 돼, 안 돼? 고야. 약정 취소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건 무슨 취소? 이거는 법정 해제권 무슨 해제 있다?
다음 취소는 법률 행위의 취소죠. 뭐의 취소? 법률 행위의 취소. 해제는 계약의 해제죠. 네? 네. 그럼 여기다 글자 써볼게요. 그냥 글자 그 자체에서 답이 들어갑니다. 1편 총칙은 뭐의 취소다? 법률 행위의 뭐죠? 취소라고 되어 있죠? 해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3편 채권 해제는 어떻게 될까? 계약의 해제라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고서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단독행위 관련돼서 취소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쌍방행위 계약의 취소가 있을까? C. 합동행위란 말도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잘 안 쓰는 건데 합동행위의 취소. 자, 맞을까 틀릴까 하는 얘기예요. 다시 이쪽 갑니다. 자,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 B번 두 번째 계약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 C. 합동행위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 봅시다. 이거부터 맞춰봅시다. 이것을 보고 대답하세요. 예? 네. 단독행위 해제 자신 없어요? 그러면 계약의 해제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이거 있네. 네. 여기 있잖아. 위에. 네. 이거 없어요. 없네. 네. 없네. 없어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 법령의 취소지? 네. 단독행위 취소? BPP가 누가? BPP가 법대 동의 없이 단독행위 하거나 계약하거나 합동행위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서 단독행위 하거나 계약하거나 합동행위 뭐 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단계파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을 것을 갖다가 그럼 이렇게 적으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취소하면 문장 길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말 짧게. 여기는 이걸 법률행위 해제하면 틀려요. 이거 뭐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단, 계, 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단, 계, 합, 중, 단, 계, 합, 중, 계약의 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 다시 이건 뭐라고요? 단, 계, 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죠. 해제할 때는 단, 계, 합, 중, 계약의 해제일 뿐. 적용 범위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고 해제는 단계 합중 계약만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 1번 지문이 맞아요? 틀려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안 되죠. 1편 총칙은 법률행위의 취소, 단계합의 취소고 3편 채권은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일 뿐. 따라서 하세요. 1편 총칙은 뭐라고요? 단계 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고 해제는 3편 채권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어디는 맞지만 아니 취소는 맞지만 해제는 틀리다는 얘기지. 해제는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취소는 단계 합의 취소야. 그러니까
단계합의 취소를 쓰게 되면 지문 길어지니까 세트 명칭 뭐라고 쓴 거예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적은 거야. 됐어요? 네.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들리겠지 뭐. 다음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취소는 법정 취소는 있지만 약정 취소는 인정하지 않지. 근데 해제는 계약 당시 퍼펙트 위한 거니까 법률 규정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지. 세 번째 질문.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하죠. 3번이 정답이네. 취소해야 계약이 끝나고 해제해야 끝나지 않을까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권리 행사 발생하는 반환 의무 범위는 반환 의무자 선의악에 따라 달라진다. 자, 법정 해제는 밑에 뭐가 붙어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붙죠? 그러면 취소, 법정 취소 효과는 뭐가 붙죠? 부당이득으로 끝나죠. 법정 취소는 뭐로 끝나요? 여기 부당이득으로 딱 끝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무슨 이득? 근데 법정 해제는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지.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배상?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이건 선의 악의를 구별해야 돼. 여기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4번 질문에 맞는 건 뭐예요?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취소 효과고, 원상회복은 뭐예요? 선악불문. 몇 번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뭐 해제권 포기할 수도 있지 뭐. 취소도 포기할 수 있어요? 취소 포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 추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네,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법은 3편 채권은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이게 하셔야 돼요. 총칙은 단계 합 법률 행위의 취소. 아셨어요? 네, 그 정도만 기억해도 대단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